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일 수교 50주년, 24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합의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초희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의 난제 중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극적으로 합의됐지만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관한 명확한 이야기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을 통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됩니다. 우선 그 타결의 의의와 주 성과부터 짚어주시죠. 네, 작년 12월 28일 예?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서 국내 일각에 일부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대가 있는 외교 협상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했고요. 예. 그리고 내각 총리 대신 명의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형태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을 했습니다. 예. 또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이행 조치라는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의 3대 핵심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과거 일본 정부가 제시하였던 그 어느 방안보다도 진일보한 것이고 예. 또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였고 거기에 더해서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로 아베 총리가 내각 총리 대신 자격으로 예.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서 예.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는 데 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러한 입장 표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행 조치로서 우리 측 설립재단에 예. 일본 정부 예산을 일괄 출연한다는 독창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뭐 이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합의가 과거 일본 정부가 제시했던 그 어느 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진전이 됐다고 보시나요? 네, 이번 합의 발표에서는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이 예. 군의 관여하에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마는 예. 이것은 지난 1993년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다마를 그대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번 합의에서는 고노다마에서는 없었던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명확히 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아시아 여성기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이번 합의에 따라서 설립되는 그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1990년대 일본 정부가 민간하고 합작으로 해서 설치됐던 그 아시아 여성기금하고는 달리 예. 이번에는 우리가 국내에 재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 재단에 민간 모금이 아니라 순수한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또 재단은 피해자분들과 국민들께서 그간 일관되게 그 요구해온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예.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포괄적 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아시아 여성기금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끝으로 그 소위 사사해안이라는 것하고도 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일본이 과거 일본 민주당 시절에
우리한테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왔던 안입니다만은 예. 이 사사의 안이라는 것은 도덕적 책임을 전제로 한 인도적 조치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진전을 이뤄낸 외교적 결단인데요. 그 위안부 문제가 합의된 지 무려 24년이 걸렸습니다. 그간의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전격 타결된 그 경위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1년도에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이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만은 예. 지난 24년간 역대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금 당초 238명이었던 등록 피해자분들 중에 현재 46분만 살아 계신데요. 예.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 실례로 제가 그 수석 대표를 맡아왔던 위안부 문제 한일 국장급 협의도 지난 2014년 4월 개시한 이후로 예, 12차례나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 총 10차례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할 때마다 예.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를 해왔고요. 예. 다양한 채널을 또 가동하면서 외교적 노력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예. 특히 작년 11월 2일 기억하시겠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렇죠. 양 정상이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의 그 타결을 위해서 협의를 가속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예. 이것이 이번 타결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 피해자분들 측에서는 이번 합의가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도 있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요. 또 그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우리 피해자분들이랑 관련 단체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저나 우리 정부로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간 그 피해자분들이나 또 단체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해왔고요. 예. 일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작년에만도 외교부 차원에서 총 15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분들 그리고 관련 단체와 협의 또는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 소재 그 위안부 단체들의 경우에는 한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 직접 방문을 해서 협상 과정을 설명을 또 하고 피해자 측들의 의견도 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또 여성가족부가 그 국내 피해자 지원 부서인데요. 여기서도 지난 몇 년간 국내 장관이 직접 나서서 생존자분들을 다 전원을 방문을 했고요. 예. 또 위안부 문제 그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을 하면서 예. 피해자 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설명해 주시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예. 이 좌측 부분이 피해자 단체에서 지난 2014년에 아시아 여성 연대 회의 계기에 예. 발표했던 핵심 요구 사항이 예. 좌측에 있습니다. 예. 먼저 정부와 군의 관여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에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예.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표명하는 것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예, 그랬었죠. 예, 두 번째로는 요 좌측에 보시면 명확하고 공식적 방법에 의한 사죄를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합의에서는 내각 총리 대신 명의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공개적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 표명이 있었습니다. 예. 끝으로 그 일본 정부에 의한 피해자 배상을 실시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 우측에 보시면 이번 합의에서 우리 측 설립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을 일괄 출연해서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예. 상처를 치유한다는 조치로 또 구현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구현이 됐는데 그 구현이 된 합의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이행 조치로 재단을 설립하는 등 그 후속 조치가 마련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재단의 그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장관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합의를 발표를 하는 이상 이제 이 합의를 잘 이행을 해서 피해자분들과 명예와 존엄을 회복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미 이제 저희 외교부에서는 여성가족부는 그 국내 관련 부처하고 이미 그 긴밀히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재단 설립을 위한 그 후속 조치 시행에 그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립되는 재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그리고 사죄와 반성 표명을 뒷받침하는 이행 조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행을 조치로서 그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이제 재단을 그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뭐 보다 구체화되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요. 그 일본 정부 예산이 출연되는 만큼 또 일본 여론에서는 소녀상 이전 문제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명확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용어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이런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그 이행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합의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억측이나 오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합의 내용은 그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뭐 어떠한 숨겨진 합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일부 일본 언론 등에서 소녀상 이전이 정부 예산 그 10억엔 출연의 전제 조건이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왜곡 보도를 뭐 한 것을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번에 그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가 군에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을 하고 또 일본 정부의 책임을 표명하였고 또 내각 총리 대신에 공개적 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을 뒷받침하는 이행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도 별도 합의는 없었다. 이거를 그 기시다 외무대신을 비롯해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무근의 발언을 좀 삼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이번 합의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여는 시작점으로 평가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